네, 올해는 사실은 뭐 코로나가 일찍 시작돼서 사실 뭐 극장판 애니메이션 올 여름도 사실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죠. 그래서 한번 작년도 한번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우선은 이제 쭉 보면은 레드 슈즈 뉴스도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5월 기준입니다. 이렇게 봤을 때 광택 81만에 매출은 61억. 어, 보통 레드슈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해외 판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. 제작비가 정확히 얼마 나왔는지 오픈이 되고 한다면은 뭐 나오겠죠. 자,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뽀로로 2019년 4월에 오픈이 됐죠. 개봉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관객 동원은 약 76만, 그리고 약 매출액은 58억 8,600만 원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. 5월 현재 누적입니다.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뭡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? 매출이 58억이면 스스로 뛰고 못 떼고 하면은 뭐 순수 이익률이 한 20%, 30%, 예, 그것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하겠지만 이 이후에도 이제 뭐 이 영상 극장판이 이제 뭐 다른 방송 매체 IPTV다 뭐 여러 가지 콘텐츠에 또 노출이 되겠죠. 거기서 받는 수익은 반영이 안 되니까 그것도 염두에 둘 필요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예, 신비 아파트 2019년 12월 연말에 개봉이 되었고 17억 4,600. 좀 생각보다 좀 저조하죠. 아무래도 뭐 글쎄요 무슨 영향이라고 코로나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건 아닌 것 같고, 예, 코로나가 연초에 나오긴 했지만 개봉일이 12월 19일 감안했을 때는 뭐그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그다음에 뭐죠? 헬로 카본 매년 요즘 뭐 계속 극장판 계속 나오고 있죠. 이 중에서 이제 달나라 구해줘 뭐 이렇게 갖고 나오는 내용인데 58만에 45억, 예, 매출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제 2019년에 1월 31일 날 개봉된 홀로 나와 있는 온파라스의 비밀 헬로카보, 이것도 홀로카보지죠. 57만에 44억. 순수 제작비하고 제작 기간을 감안했을 때 1년에 한두 번씩 극장판 이 정도가 나오면 국내에서는 충분히 뭐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. 특히 헬로카보 같은 경우는 어떤 커다란 스토리 개념보다는 거의 배틀 중심이죠. 영화를 이렇게 쭉 분해를 해보면은 배틀을 하고 하는 어떤 장면이나 스토리 전개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방송에서 봤던 거하고 크게 차이를 사실 못 느끼는 정도 수준이고, 대신 이제 뭐라 그러나요? 극장판이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? 데이터 많이 들어간다고 퀄리티 좋다고 특별히 제작비가 더 올라간다? 예, 디지털 세계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, 예, 이 정도면 꾸준히 계속 할만한 것 같습니다. 단지 아쉬운 거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좀 스토리에 좀 더 집중해주면 안 되나? 라는 생각. 매일 만나서 똑같은 프레임으로 배틀을 하고 사라지고 이기고 빼앗기고, 예, 이제 좀 식상한 거죠. 아니 같은 시간에 레고나 이런 것들 많이 볼 텐데 기획자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. 보고 있으면서 왜 저거보다 못하지? 예, 못 보고 혼자 만들려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충분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술 자체는 좀 뭐 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아직도 스토리에서만큼은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. 똑같은 극장판 소비자 입장에서 레고 볼래, 헬로카보 볼래 그러면은
물론 이제 어린이 고객은 또 다를 수 있겠죠. 하지만 저라면 또 대중성을 더 본다고 했을 때는 예, 같은 값이면은 내고를 볼 것 같습니다. 예, 넘어가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미니 특공대 공룡왕 디노 78,000인가요? 예, 6억 1,300. 2020년 2월에 아마 이때가 코로나 영향도 굉장히 컸을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어쨌건 뭐 그렇게 나와 있고요. 예, 이렇게 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 빠트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신비 아파트 이거였나? 아 잠깐만요. 제가 정정하겠습니다. 신비 아파트 하늘도깨비. 예, 그 앞전에 나왔던 건 다른 저기 애니메이션이고요. 그 하늘도깨비 대 요르문간트 그 67만 관객 동원에 52억 9,900 예, 달성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이 나오지 않는데 그 핑크퐁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. 1억 1,800 예,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오늘 간단하게 그 극장판 애니메이션 그 흥행 그 성적표를 간단하게 집계를 해봤고요. 늘 얘기하죠. 그 만드시거나 기획하시는 분 기술적이나 뭐 이런 복잡한 얘기는 사실 그 관객들은 모르지 않습니까? 그냥 관객들은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딱 하나 때문에 봅니다. 재밌어, 재미없어. 예, 이게 2D인데 3D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죠. 같은 재미일 때 2D, 3D가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재미없는 것끼리 2D면 재미가 없는데 3D면 뭐하고 2D면 뭐합니까? 안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하셔서 또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에 바램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공유해 드립니다. 그리고 그 가끔씩 보시고 나서 꼭 이런 것들은 그 캐릭터 관련된 마케팅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 이유는 간단합니다. 뉴스에서 어떤 보도상에서 굉장히 잘 돼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흥행수나 그런 거는 제작비에도 못 미치는 예,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그게 나중에 내가 기획하고 만드는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작품성도 좋고 다 좋다고 평을 하는데 돈을 못 벌어. 예, 돈 벌려고 작품하느냐? 예, 맞습니다. 그 여러분이 대중에게 세일즈를 하는 것만큼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. 그리고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그보다 더 많은 가치를 느끼고 만족도를 느꼈다면은 우리는 보통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. 예, 산업사회에서는 이런 극장의 이런 것들이 대중문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혼자서 어떤 그런 전통 활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대중을 배제하고 나의 세계를 계속 내세우는데 그 돈은 내 돈 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뭐 무료로 하던 돈을 받고 영상을 찍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. 내가 내 돈 써서 만드는 거는.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. 투자받거나 남의 돈으로 만든 경우가 많죠. 물론 내 자기의 돈도 들어가겠지만. 근데 재미가 없어. 흥행이 안 될 것 같아. 예.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이런 스케일을 해석하고 아주 간단 명료한데도 흥행이 굉장히 잘 된 작품들, 단순히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일반 영화도 마찬가지죠. 그런 것들을 모니터하고 최소한 어떤 리뷰 정도를 하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극장판 만든다고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또 뛰어드는 경우 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거든요. 첫 번째 뛰어든다고 할 때 재밌어라고 먼저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사실 못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뛰어들었어요? 그러면 흥행했어? 예, 거기서 또 답을 못 얻고 그런 경우가 많죠.
물론 재미없는데도 흥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건 이제 눈높이가 다른 거죠, 아이들한테. 저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작품이 아닐까. 예, 큰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건 없지만 같은 가수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일본 만화이긴 하지만 짱구가 더 재밌어요. 하지만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다르죠. 예, 완성도도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냥 로봇 나와서 막 배틀하고 그걸 극장에서 본다. TV에서 보던 것보다 더 크게 보인다. 그것 때문에 보는 경우가 많죠. 하지만 요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해해 봤을 때는 극장판보다 더 나은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. 짱구 같은 경우는 극장판과 방송용이 확실히 다른 어떤 이야기와 세계관 구조, 좀 더 확장된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재미가 있고, 또 일본에서 인기 있는 유아동 쪽은 아니죠. 그쪽은 뭐 로봇물을 보더라도 극장판과 방송용은 좀 많이 다른 이야기의 구조라든지 번외의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재미 요소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, 아직까지 카봇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?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시나리오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.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완구를 만들고 팔고 하던 회사라서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야기를 흐르지 못하면은 레고처럼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. 레고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도 있으면서 어른까지 흡수하기에 굉장히 좋죠. 시장은 그만큼 그 상품성도 판매에도 그만큼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. 근데 거기에 반해서 할로카봇은 글쎄요 몇 학년까지 가지고 놀까요? 초등학교 넘어가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거를 소장하고 하는 매니아들,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흘러갈 수 있게끔 끌어주는 마치 그 흔히 말하는 포켓몬처럼 해줄 수 있을까요? 예, 거기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. 물론 이제 제 이야기가 국내 완구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이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질감이 있다고 계속 내버려두면 결국 건덤을 뛰어넘지 못하겠죠. 그러니까 이질감이 있을 때 시장을 리드하는 것도 기업의 한 목표고, 그걸 100%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점진적으로 얼마만큼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, 그것도 역량이라고 봅니다. 특히 이야기의 역량. 예, 이야기는 전체 제작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 않습니까? 아직까지 국내 실정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이런 극장판에서라도 그런 어떤 노력과 그 준비들이 있어준다면은 충분히 어, 발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봅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